자, 어제 부트로드의 기능에 대해서 쭉 설명드렸는데 또 부트로드 2단계 부팅 과정 설명하면서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계속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캐면 계속 줄줄이 계속 나오는데 일단은 알아두는 게 좋으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제 부트로드 부팅 시 2단계로 실행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자 1단계에 보면 바이오스나 UEFI가 자 이런 식으로 기능을 수행한다 그랬는데 자 UEFI는 최근에 도입된 부트로드 기능, 즉 기존에는 하드디스크 NVR에 512바이트만 사용해서 부팅 시 고영역에 부트 코드를 미리 설치해서 이제 부팅하는 체제고, UEFI는 라즈베리 파이나 현대 PC처럼 전용 EEPROM이나 플래시 메모리에 부트 코드 저장해서 부팅 시 읽어와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알았는데 여기 보면 바이오스 내지 UEFI라는데 그러면 바이오스는 NVR에 부트 코드 저장해서 사용하는 이전 방식이냐? 바이오스하고 UEFI하고 또 다른 점이 뭐냐? 요게 또 궁금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요 질문입니다. 과거 바이오스 방식에서는 하드디스크의 가장 첫 번째 섹터 NVR입니다. 512바이트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까 그 내용입니다. 여기 이 구문에서 그럼 지금은 바이오스를 EEPROM에 구워서 요 내용이 아니고 제 질문한 내용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어제 부트로드에서 바이오스와 UEFI가 플래시 메모리에 부트 코드를 저장해서 부트로드 기능을 실행한다고 했는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바이오스는 이전에 NVR에 부트 코드를 위치시키는 거고 UEFI는 플래시에 저장해서 사용하는 거야.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트 코드 프로그램 자체는 바이오스나 UEFI 모두 메인보드에 플래시 메모리 칩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코드가 부팅을 위해 어디를 쳐다보고 무엇을 읽어오느냐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자, 구조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자, 바이오스 레가시 방식입니다. 바이오스는 아주 단순하고 용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OS를 깨울 능력이 부족합니다. 저장 위치 메인보드에 플래시 메모리 롬에 바이오스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스는 똑같이 플래시 메모리에 부트 코드가 저장돼서 실행하는 방식인데 단순하고 용량이 아주 작습니다. 동작 방식 전원이 켜지면 플래시에서 바이오스가 실행됩니다. 하지만 하드웨어를 최소한으로 검사한 후 바로 하드디스크의 첫 번째 섹터 NVR을 읽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최초 전원 켰을 때는 플래시 메모리에 바이오스 실행되는데 가장 간단한 하드웨어에 관련된 가장 간단한 검사만 한 후 이전 방식처럼 똑같이 하드디스크의 첫 번째 섹터를 읽으러 가는 방식입니다. 핵심 바이오스는 파일을 읽을 줄 모릅니다. 무조건 디스크의 0번지 물리적 위치에 있는 코드 부트로드 1단계를 실행하는 역할만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스 방식은 똑같이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해서 실행하는 방식인데 직접 파일을 읽거나 이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NVR에 가서 부팅 과정을 수행하는 겁니다. UEFI 방식, 현대 방식입니다. UEFI는 하나의 작은 운영체제라고 봐도 될 정도로 똑똑하고 용량이 큽니다. 일단 용량이 크니까 직접 파일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충분히 프로그래밍화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자, 저장 위치, 자, 메인보드, 플래시 메모리, 롬에 UEFI 프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동작 방식, 전원이 켜지면 플래시에서 UEFI가 실행됩니다. UEFI는 바이오스와는 달리 파일 시스템,
F8 32 방식입니다. 을 직접 늙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크니까 이런 복잡한 기능도 미리 구현해서 부팅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하드디스크의 특정 파티션으로 직접 들어가서 확장자가 EFI를 가진 부트로드 파일을 직접 찾아 실행을 합니다. MBR 같은 좁고 위험한 공간을 거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자, 비교. 자, 바이오스하고 UEFI입니다. 펌웨어 저장소 똑같이 메인보드의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부팅 대상 인식, 물리적 위치, MBR 섹터입니다. 이전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논리적 파일, FI3이 내 파일을 직접 이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즈베리 파이처럼 부팅 시 SD카드에 있는 커널 8.img나 바로 SD카드에 있는 파일을 인식해서 부팅하는 방식입니다. 부팅 파일 위치, 디스크의 0번 섹터, 숨겨진 공간에 위치합니다. 특정 파티션 내에 실제 파일입니다. 라즈베리 파이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파일을 읽어서 부팅합니다. 보안 기능 거의 없습니다. 자, UEFI는 용량이 넉넉하니까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세큐어 부트가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바이오스와 UEFI 프로그램 자체는 둘 다 메인보드 칩에 살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오스는 나는 바보라, 파일은 못 읽어, 디스크 맨앞 MBR에 있는 코드를 실행해 줄까? 라고 하는 것이고, UEFI는 난 똑똑해, 디스크 파티션에 있는 부트 파일을 직접 찾아서 실행할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UEFI 방식이 지금 라즈베리 파이에서 부팅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관로 아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라즈베리 파이 5의 EEP롬도 사실상 UEFI와 비슷하게 파일, start.elf나 커널 8.img 등을 직접 찾아서 실행하는 똑똑한 녀석인 셈이죠. 바이오스와 UEFI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스는 앞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플래시에서 가장 간단한 기능만 구현해서 이제 부팅 시 읽어와서 하드웨어 검사하고 바로 MBR로 점프해서 실행하는 방식이고, UEFI는 바로 실행 시 파일을 읽는 방식이니까, 그럼 바이오스는 옛날 직접 MBR을 읽는 방식과 UEFI 방식이 절충된 방식이니까 바이오스 방식은 두 방식의 가독이적인 기능인 거냐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관로 안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교정해 드리자면, 바이오스는 가덕이적인 기능이라기보다는 수십 년간 세상을 지배했던 구시대의 표준이고, UEFI가 그 한계를 깨기 위해 나타난 차세대 왕위 계승작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스가 가독이적인 게 아니라 이전에 수십 년간 사용해 왔던 방식입니다. 사용해 왔는데 이제 최근에 UEFI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자, 바이오스 방식 1980년대부터 사용된 노장입니다. 레가시 방식입니다. 바이오스는 1980년대 IMPC 시절에 만들어진 아주 오래된 규격입니다. 당시에는 하드디스크 용량이 메가바이트 단위였기 때문에 512바이트 MBR이 차지하는 용량입니다. 라는 공간이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초기 때는 512바이트도 적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이 시절은 이제 윈도우나 이런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터미널 운영체제죠. 도스나 이런 운영체제가 사용됐기 때문에 512바이트도 이제 큰 용량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드디스크 용량이 2.2TB를 넘어가면서 MBR 방식으로는 주소를 다 표기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이 생겼습니다. 자, 성격 16비트 환경에서 동작하면 마우스도 쓸 수 없고 네트워크도 안 되는 아주 원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게 UEFI 방식입니다. 바이오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텔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표준입니다. 특징 32비트 또는 64비트로 동작하며 GPT를 사용하여 2.2TB를 넘어 수십억 테라바이트까지 지원합니다. 과도기적 장치. 재미있는 점은 UEFI가 처음 나왔을 때 과거 바이오스 전용 OS들도 돌려야 했기 때문에 UEFI 내부에 CSM이라는 바이오스 흉내내기 모드를 만들었습니다.
갈로아님이 말씀하신 가도화적인 느낌은 바로 이 CSM 기능 때문에 느끼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바이오스와 UEFI의 부팅 메커니즘 비교입니다. 자, 인식 단위는 바이오스는 섹터 위주입니다. UEFI는 파일 위주입니다. 부팅 코드, 디스크 영번지에 숨겨진 코드를 실행합니다. UEFI는 전용 파티션의 파일을 실행합니다. 자, 설정하면 텍스트 위주입니다. UEFI는 그래픽 위주입니다. 마우스 사용 가능합니다. 자, 보안, 바이오스는 없습니다. UEFI는 세큐어 부트 기능을 제공해서 변조된 OS를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UEFI는 저장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이런 보안 기능이나 여러 가지 커스터머가 기능을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왜 라즈베리 파이 5에서 이 이야기가 중요한가요? 라즈베리 파이 5의 EEP롬 부트로드는 사실상 UEFI의 사촌 같은 존재입니다. 자, 파일 인식, 파이 5 부트로드는 SD카드 파티션에 설명드렸습니다. config.tx나 start.elf 같은 파일을 직접 읽습니다. 바이오스처럼 섹터 주소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 유연성, 파일 이름만 바꾸면 다른 커널이나 다른 OS도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라즈베리 파이의 EEP롬 부트로드도 UEFI의 기능을 따르고 있습니다. 결론, 바이오스는 이제 박물관으로 가고 있는 과거의 유산이고 UEFI는 지금 쓰고 있는 현재의 표준입니다. 바이오스와 UEFI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인데, 당연히 그러면 스마트폰도 UEFI 방식을 따르지 않느냐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OSP 스마트폰은 UEFI와 매우 유사한 현대적 방식을 따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UEFI 표준이 아닌 칩 제조사 퀄컴이나 삼성 등이 만든 독자적인 부트로드 규격을 사용합니다. 그 이유와 차이점을 안드로이드 엔지니어의 시각에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스마트폰은 왜 UEFI를 쓰지 않을까요? PC 세상에서는 어떤 보드에서도 윈도우나 리눅스가 돌아가야 하므로 UEFI는 공통교육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다릅니다. 수직 계열화, 퀄컴에서 만든 AP가 스냅드래곤입니다. 삼성은 엑시노스입니다. 칩셋으로부터 부트로드까지 자기들 하드웨어 최적화된 코드를 직접 만듭니다. 굳이 무거운 UEFI 표준을 다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경량화 속도, UEFI는 범용성을 위해 코드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UEFI는 설명되는 것처럼 인텔에서 표준화를 해서 제공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제 범용성을 위해서 모든 기능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드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0.2초라도 빠르게 부팅해야 하는 스마트폰에서는 필요한 기능만 넣은 ABL, 안드로이드 부트로드의 약자입니다. 이나 리를 커널, LK 기반의 가벼운 부트로드를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경량화 속도를 위해서 각 AP 제조사에서 부트로드를 자신의 AP에 맞게 빠르게 동작하도록 수정해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방식은 UEFI와 판박입니다. 이름은 UEFI가 아닐지라도 동작하는 철학은 UEFI 거의 동일합니다. 자, 첫 번째, 파일 및 파티션 기반. 스마트폰도 MBR처럼 섹터를 따지지 않습니다. 부트, 벤더 부트, 이니트 부트 같은 파티션 단위로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두 번째, 보안 부팅, 베리파이드 부팅입니다. UEFI의 세큐어 부트처럼 안드로이드도 AVB, 안드로이드 베리파이드 부트를 통해 커널이 변조되었는지를 엄격하게 검사합니다. 픽셀 부트로드를 언락할 때 보면 경고문이 바로 이 검사를 끄기 때문입니다. GPT 사용, 대용량 스토리지를 관리하기 위해 UEFI와 동일한 GPT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세 번째, 예외, UEFI를 쓰는 스마트폰도 있다. 놀랍게도 최근에는 스마트폰에서도 UEFI를 도입하는 추세가 늘고 있습니다. 퀄컴 기기, 최근 스냅드래곤 기기들은 내부적으로 UEFI 기반 부트로드,
를 사용합니다. 픽셀폰이나 최신 갤럭시를 뜯어보면 내부에 UEFI라는 단어가 들어간 로고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표준화 구글이 GKI 제네릭 커널 이미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하드웨어 하위 단위를 표준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점점 더 UEFI와 닮아가고 있습니다. 자, 요 GKI 요것도 용어를 들어본 것 같은데 요것도 중요한 것 같다니까 요것도 뒤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PC 라즈베리 파이 스마트폰 부팅 비교입니다. 자, 표준 규격 일반 PC는 UEFI고 라즈베리 파이는 독자 규격입니다. 비디오 코어 펌웨어로 살펴본 것처럼 부팅합니다. 스마트폰도 역시 독자 규격입니다. ABL, LK, XBL. 자, 철학 일반 PC는 범용성 어디서든 부팅이 가능하게 만든다는 의도입니다. 라즈베리 파이는 단순한 멀티미디어 우선입니다. 스마트폰은 최적화 보안 우선입니다. 파일 시스템 일반 PC는 FAT3입니다. 라즈베리 파이도 FAT3이고 스마트폰은 파티션 이미지를 파일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 이미지 파일입니다. 세기의 공통점입니다. 파일 이미지 기반 부팅, GPT 사용, 보안 검증 등을 동일하게 수행합니다. 자, 갈로아 프로젝트를 위한 한 줄 요약. 안드로이드 폰은 이름표만 UEFI가 아닐 뿐 사실상 UEFI의 핵심 기능 파일 기반 보안 부팅을 스마트폰에 맞게 개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픽셀 OI를 복구할 때 사용했던 EDL 모드나 패스트 부트도 사실 이 독자적인 부트로더가 제공하는 관리 모드들입니다. 스마트폰에서도 똑같이 UEFI 방식이 적용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유사한데 각각의 폰 회사에 맞게 변형해서 사용한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보안이 중요하니까 보안 기능을 대폭 강화해서 사용하는 걸 알아봤습니다.